혼자 사는 나이든 남자의 삶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보람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소음이나 방해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의 모든 구석 하루의 모든 순간을 원하는 방식으로 채울 수 있는 삶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장은 성장 기쁨, 심지어 치유를 위한 수많은 길을 열어줍니다. 저는 삶의 상당 부분을 혼자 보냈고 돌이켜보면 제가 얻은 통찰이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실용적인 이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것, 즉 혼자 사는 삶이 가져다주는 감정적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포럼 커뮤니티 및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공유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이 여정을 걷고 있거나 단순히 고려하고 있다면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 삶의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자유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내리는 모든 선택, 취하는 모든 행동이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상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움직일 기회입니다. 제가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고요함이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 일정을 조정하고 시간을 맞추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 자신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저는 그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할 때 일어날 수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며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오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제가 오래된 취미인 목공예를 다시 시작했을 때입니다. 차고를 작은 작업장으로 개조했는데 그것은 제가 항상 꿈꿔왔지만 시간이나 공간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작업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할까 걱정하지 않고 제 공예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는 선물이었습니다. 거의 잊고 있었던 제 자신의 오래된 부분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자신의 열정을 재발견하는 것에서 이와 동일한 기쁨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수년간 그 관심사를 잠재워 두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초반에 그는 그림을 재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에 그는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실에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종종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조용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공유된 공간에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파격적이더라도 자신의 관심사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가 혼자 사는 삶을 매우 힘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평화와 고요함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삶에 정착하는 독특한 종류의 평온함입니다. 가족일 및 기타 책임을 수년간 조율한 후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 고요함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저는 혼자 보낸 첫 일요일 아침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만들어 창가에 앉아 고요함이 저를 감싸도록 했습니다. 아무런 요구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새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나무십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평화는 저에게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명료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요함은 단지 소음의 부재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쁜 가정의 혼돈 속에서 종종 묻히는 방식으로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과 연결될 기회입니다. 저는 저에게 평온함의 원천이 된 아침 일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작은 의식입니다. 때로는 발코니에서 아침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매일의 이 순간은 선물 같았습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명확하게 생각하며 삶의 가장 단순한 즐거움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또한 공유된 생활 공간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문을 열어줍니다. 외부의 요구 없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탐구할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제 삶에서 제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를 기억합니다. 저는 수년간 구조화된 길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끊임없이 부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와 단절되었습니다. 마침내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저녁은 조용해졌고 주말은 더 길게 느껴졌으며 그 공간에서 저는 방치되었던 제 자신의 일부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활동 중 하나는 일기 쓰기였습니다. 어릴 때 이후로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 조용한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꿈과 욕망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그룹에서 만난 한 남자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오랜 경력과 결혼 생활의 끝 후에 호숫가 오두막으로 이사됐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일기를 쓰고 철학을 읽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요함이 수년간의 사회적 기대를 벗겨내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되도록 해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성장의 시기는 깊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을 재정의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자신의 개성 열정 및 역사를 반영하여 공간을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배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제 친한 친구는 이혼 후 시골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평생 빈티지 카메라 수집가였는데 그의 가족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열정이었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집을 갖게 된 그는 여분의 방 하나를 자신의 컬렉션을 위한 갤러리로 꾸몄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그 방에 들어가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타협 없이 자신을 기리는 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은 또 다른 나이 든 남자는 자녀가 집을 떠난 후 점진적으로 자신의 집을 그의 여정에 살아있는 갤러리로 만들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는 골동품 가보 좋아하는 책이 쌓인 책장으로 집을 채웠습니다. 모든 구석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모든 물건은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선격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이 존중되고 기념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환경에 대한 이러한 통제는 그에게 깊은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재정적 독립은 종종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또 다른 이점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비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나이 든 남자들은 실제로 재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자신의 필요와 꿈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은 은퇴 후 큰 가족집을 팔고 시내의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에 대해 걱정했지만 곧 규모를 줄이는 것이 편안하게 살고 오랫동안 가졌던 관심사를 추구할 자유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여행에 대한 열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규모를 줄이기로 선택한 은퇴자에 대한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그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유지 보수 및 청구서 비용을 절감했으며 그 절감액을 유럽 탐험이라는 꿈을 실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70세 생일을 이탈리아를 혼자 여행하며 보내셨는데 만약 그가 여전히 큰 가족집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규모를 줄이거나 생활 방식을 단순화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경험의 문을 열어주며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재정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고독은 정신 건강에 놀라울 정도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살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추가적인 소음 없이 삶의 어려움을 처리할 공간이 주어집니다. 제 삶에서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였던 시기가 있었고 바로 이때 저는 고독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제 집은 안전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되돌아보고 처리하고 놓아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긴 산책을 하며 고요함을 들이마시고 세상이 제 주위에서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난 특히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60대 후반의 한 남자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레딧에서 혼자 사는 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불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공유했습니다. 가정에 끊임없는 윙윙거리는 소음 없이 그는 자신의 정신 건강에 중점을 둔 일과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요가를 연습하고 자연 산책을 가며 자신의 회사 자체를 진정으로 즐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외로움의 원천이 아니라 치유와 평화의 원천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혼자 사는 것은 또한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의도적으로 변합니다. 제 삶에서 저는 혼자 살기 시작하자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가 더 의미심장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대신 저는 진정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했습니다. 대화는 더 깊고 진심 어린 것이 되었고 저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러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 남자는 혼자 산 후 자녀와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더 편안하고 의도적으로 변했으며 집을 공유할 때 종종 발생하는 작은 긴장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설렘을 느끼며 이러한 방문을 기대했고 그의 자녀들은 그의 집에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것은 깊은 독립심과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방식대로 어려움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신을 완전히 돌볼 수 있고 삶의 기복을 혼자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힘을 주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혼자 세는 수도꼭지를 고쳤을 때를 기억합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성취감은 깊었습니다. 그 수도꼭지를 고치는 것은 단지 실용적인 일이 아니라 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상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나이 든 남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요리하고 가사를 관리하며 심지어 작은 수리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습득한 각 새로운 기술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혼자 사는 나이 든 남자의 삶은 자기 발견 성장 및 성취의 여정입니다. 깊이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 기회이며 진정으로 당신의 공간을 형성할 기회입니다. 평화든 재정적 독립이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든 혼자 사는 삶은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신이 당신의 생각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고 그것이 깊이 보람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장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혼자 사는 삶이 의미, 기쁨 및 성장으로 가득 찬 삶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글을 한국어로 번역했지만 글에 언급된 인물과 장소의 이름을 한국 이름과 장소로 자동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한국어 이름과 장소로 수동으로 바꾸시면 됩니다.